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브리핑 해드리면 아까 방송 올렸을 때 약 3,800만원 부근에서 이제 맴돌았는데 그때 이제 1시간봉 차트로 다음과 같은 가격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시간봉 기준으로 이제 두 개의 양봉이 컨펌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현재는 아직 4시간봉 차트가 마감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이런 십자가 모양의 차트를 이루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 모양 같은 거는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보시면 이 양봉 기준으로 추세 전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방송 킨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켰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엘리엇 파동 A-1B,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다시 A, B, C로 요 A가 만들어지고요. 요 A의 소파동 A-1, A-2, A-3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A, B, C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쩔 때 요 삼각수렴 차트를 벗어날 때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진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전에도 3650에서 3700까지 일단은 잡아드렸습니다. 저번 방송에서.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재분석해야 된다. 왜냐? 여기에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직 모른다, 관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현재 차트인데요. 이거 전에 하루 전에 차트만 봐도 보시면 위에서 48에서 44까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이게 바로 샌드박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 플로우, 디센트럴랜드가 이제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들이었죠. 보시면 지금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도미넌스가 증가를 하면서 이 NFT 알트코인들을 다 죽이고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찾아갈 수 있었던 어떤 원인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NFT 코인들이 너무 성장하는 걸 방해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떨어뜨리면서 비트코인의 집중을 분산시킨 것.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은 관종인 거죠.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의 집중도가 늘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의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NFT 코인, 샌드박스는 오늘 미친 듯이 폭등했죠. 그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라면 비트코인을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서 비트코인에 집중하게 만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해안을 말씀드리자면, 자 보시면, 자 6월 8일 9일 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6월 8일 9일이 언제냐 보시면, 자 이때가 6월 8일 9일입니다. 이때 요 삼각수렴을 벗어나서 6월 8일 9일 탕 세게 밑으로 탕 내릴 때 6월 8일 9일입니다. 자 6월 8일 9일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올리기 위해서 크게 떨궜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아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6월 21일 언제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크게 하락했었던 비트코인 바이낸스 기준 28K, 업비트 기준 약 3,400만원 정도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또 크게 한번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상승한 적이 없죠, 이렇게 크게. 왜냐? 이 이후로 비트코인 알트코인의 불장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좋았지만 이게 오히려 NFT 코인으로 이제 알트코인 전망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악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가 쫙 빠지면서 집중도가 전혀 없게 됐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집중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삼각수렴을 차트에서 밑으로 떨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 그냥 비트코인 도미넌스 높이기 위해서 그냥 단지 알트코인 맞습니다. 그냥 알트코인 죽이는 것도 맞는데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올리기 위해서 밑으로 떨궜다.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은 떨어지면서 도미넌스는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요 거래량이 여기에서 크게 이제 터져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요 두 번째 시나리오를 굳이 요 하락한 것 같은 요 시점에서 굳이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원인은 이겁니다.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뭔가 수상한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과연 이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자, DXY 달러 인덱스 차트와 바이낸스 차트의 페이크 아웃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크 아웃은 휩소라 그래서 세력들이 일부러 삼각수렴 일부러 어떤 차트를 벗어나게 하고 다시 위로 올리는 현상, 한마디로 개미를 털고 다시 일으키는 현상을 이제 페이크 아웃, 즉 휩소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보시면 일단은 달러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 차트 보시면 제가 아까 분석했을 때 3, 4, 5 차트에서 요 3번 파동에서 5번 파동까지 연장돼서 5번 파동을 쭉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시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볼 수 있죠. 자, 비트코인 차트는 달러 인덱스가 낮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만약에 내일 이 달러 인덱스 차트가 밑으로 떨어뜨린다면 보통 요게 이제 엘리엇 3, 4, 5 파동 맞고 엔딩 다이어고널을 합니다. 엔딩 다이어고널. 그래서 이제 엔딩 어떤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으로 마치게 되면 비트코인은 어쩔 수 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BTC 바이낸스 차트에 페이크아웃 전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 보시면 다음과 같이 5월 19일부터 6월 21일인데 보시면 요 삼각 수렴 차트에서 일부러 벗어나게 하고 다시 위로 올린 전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이시죠? 밑으로 끝났다. 비트코인 끝났네요. 딱 생각을 딱 들게 했을 때 갑자기 위로 올립니다. 자,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왜냐? 달러 인덱스 차트는 엔딩 다이어고널 차트를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안 터진 것으로 보아하니 다시 한번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다시 요 삼각수렴 차트에 다시 이제 하단 서치를 하게 되면 다시 그때 이제 패턴을 분석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을 해야 요 상승된 부분에서 다시 이제 하락을 하면서 나머지 잡 알트들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보시면 2018년도 기준으로 이제 대하락장이 찾아왔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말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 집중도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가 커지고 나서 2021년도 1월, 2월, 3월 보시면 1월, 2월, 3월인데 1월, 2월, 3월에 이제 알트코인 장이 찾아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엄청나게 비트코인에 대한 매집이 많이 된 이후에 도미넌스가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 다른 알트코인의 대폭 상승이 기대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4월장에 메이저 알트코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횡보를 안 하고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때는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의미인데,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 고개를 위로 들었죠.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한다. 즉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더 떨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시나리오와 제가 말씀드린 이 도미넌스 차트를 좀 커플링해서,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면, 오히려 이번 시나리오처럼 비트코인은 상승시키면서 도미넌스를 증가시키는 어떤 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단 조건 뭐냐? 잡 알트코인을 죽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무지성으로 이렇게 갑자기 640원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온 코인을 죽이려면 무조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도미넌스를 챙겨가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알트코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려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데 샌드박스 코인은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도미넌스가 증가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줘야 정말 다 행복한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로 간다. 자, 악몽이죠.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다시 3650으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정말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잡 알트코인들이 다 폭망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뭐 13% 정도 빠진 게 되죠. 내일 만약에 1번 시나리오를 간다? 30%에서 50%까지 다 빠집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1번 시나리오는 제가 바라고 있지 않은 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래량 패턴이 안 터졌기 때문에, 물론 내일 거래량이 터질 수 있겠죠. 근데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의 이 엔딩 다이아곤을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신호가 차트적으로, 그리고 이 시장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차트가 떨어지는 엔딩 다이아고널이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2번 시나리오를 고려 안 하진 못한다. 한마디로 2번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물론 확률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잡 알트코인을 죽이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찾아봤고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시나리오가 벌어지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트레이더였습니다.